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임양택 선생님입니다. 저번 주 시험이 끝난 후 수업을 했던 반에서 고등학생 1학년인 여러분에게 독서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수업이 없었던 학생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독서를 하면 수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중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읽기 능력 향상에 있습니다. 읽기 능력을 바탕으로 공부를 재밌게 집중하며 할 수 있고 이는 곧 성적 향상으로 연결됩니다. 수많은 위인들도 많은 책을 읽은 경험에서 출발하여 학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뤘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읽은 책들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됨으로써 미래의 학습부 종합 전형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읽기 능력을 높이는 독서가 될까요? 오늘은 책을 읽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점은 책을 빠르게 읽으면 안 됩니다. 흔히 속독이라고 합니다. 책을 읽으며 생각할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매우 나쁜 버릇입니다. 속독이 습관이 되어버린 학생들을 위해 소개할 첫 번째 독서 방법은 반복 독서입니다. 말 그대로 똑같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첫 번째 읽었을 때 1시간이 걸렸다면 두 번째나 세 번째에도 각각 1시간 동안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첫 번째 책을 읽을 때 발견하지 못했던 책 속의 보물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름을 떨친 유학자들도 논어, 맹자 이런 책들을 수없이 많이 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검증된 독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추천하는 독서 방법은 필사입니다. 문학작품에서 인상 깊은 구절, 지식도서에서 이해가 정말 안 되는 내용을 직접 손으로 적어봅시다. 또 책을 한 번 다 읽은 후에는 인상 깊은 내용을 초록, 즉 요약문으로 정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나이가 들어서 손목이 약해졌기 때문에 주로 키보드를 활용하여 필사나 초록을 작성합니다. 한번 선생님이 작성한 초록들을 몇 개만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이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라면 이 초록만으로도 책의 내용들이 몇몇 떠오를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건 선생님은 모든 내용을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완벽하게 다 이해해야겠다는 다짐, 욕심은 위험합니다. 전체를 다 읽어서 흐름을 이해하는 과정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초록으로 작성하는 내용은 정말 인상 깊은 내용, 나중에 써먹을 내용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선생님의 경험담을 통해 독서 방법을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선생님은 역사를 서술하는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다룬 역사의 역사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고등학교 이후로 역사를 끄는 선생님에게는 당연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초록을 작성했습니다. 모르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마치 필사나 다름없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은 인터넷 검색이나 다른 책들을 찾아보며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해를 돕기 위해 역사 전문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며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생님은 역사에 대한 흥미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일주일간의 공부만으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1금을 따냈습니다. 어떤가요? 역사가 아니라 과학, 여러분들의 전공 분야 책이라면 바로 자소서 1번에 쓸 수 있는 소재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독서를 할 때 어떤 책을 읽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권장 도서보다도 자신에게 맞는 책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구미가 당기는 책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학교 일에 지칠 때면 교보문고나 영풍문고를 찾습니다. 책을 고르는데 오래 걸린다. 책을 찾는 그 과정 자체도 다양한 분야를 접하며 시야를 넓히는 매우 중요한 경험입니다. 아끼지 마세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요즘 서점이나 도서관을 다니기가 어렵죠.
그래서 추천하는 차선책은 전자책 서비스입니다. 예스24, 교보문고 같은 인터넷 서점에서도 지원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밀리의 서재라는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이러한 전자책 서비스를 활용하면 여러분이 수많은 책을 방구석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한 달간 무료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독서에 가까워지기 위해 추천하는 권장 도서입니다. 책보다는 종류에 집중합시다. 읽기 능력이 하급, 책을 읽는 것 자체가 고통인 사람들은 과학책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할까요? 세상에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야기 책부터 읽어봅시다. 완득이,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같은 책들은 누구나 재미있게 읽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또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은 학생들은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세요. 어린 시절에 선생님처럼 추리소설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추리소설을 읽으며 범인이나 트릭을 찾는 과정에서 계속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줍니다. 달로구 특군 백화점, 공부머리 독서법, 히가시노 게이코의 추리소설들은 밀리의 서재에서 무료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흥미를 느꼈다고 해서 아직 지식도서로 넘어가긴 어렵습니다. 이야기와 지식도서 사이를 잇는 계단 역할을 역학책이나 위인전이 합니다. 3대 역사 이야기꾼이 있습니다. 최태성 선생님, 한민석 선생님, 유발 하라리 씨. 이분들의 책을 추천합니다. 또 과학자들의 전기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사생활이 난잡하기 때문에 거기에 꽂히지 말고 책을 읽으며 과학자가 자기에게 닥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독서에 흥미를 느낀다면 여러분은 이제 중간 정도의 읽기 능력을 갖춘 겁니다. 이때는 간단한 과학 교양 도서부터 시작하여 점점 수준을 높여봅시다. 물리학을 배울 학생들에게는 김상욱 교수님의 책을 추천합니다. 김상욱의 과학 공부는 통합과학을 배운 여러분의 수준에 딱 맞춰진 책입니다. 나는 농담으로 과학을 말한다는 밀리의 서재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재밌는 책입니다. 빛의 물리학은 EBS 다큐멘터리를 소재로 한 책입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이 직접 다큐멘터리를 한번 찾아보기를 권장합니다. 슬슬 수준을 높여본다면 정말 재미있는 과학책이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이공계 학생들의 필독서 코스모스를 꼭 한 번씩 읽어봅시다. 또 이 정도 책을 읽을 때 필사를 해보거나 초록을 쓰는 습관을 길들이면 여러분들의 읽기 능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지금이 딱입니다. 지금 당장 밀리의 서재 한 달 무료 구독을 신청하세요. 자신의 읽기 능력 수준에 맞는 책부터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그리고 함께 반복 독서, 필사, 초록 작성 습관을 만들어 봅시다. 링크에 걸려있는 패들렛에 들어가 여러분이 작성한 초록을 읽어주는 5분 정도의 녹음 파일, 여러분만의 오디오북을 업로드해 봅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업로드한다면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겠습니다.